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이유 vs 가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방송 제목은 말 그대로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이유와 혹은 그 반대로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페 회원분들에게 댓글 참여를 통해서 이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들을 다 모아서 종이로 출력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이유인데요. 사실은 그 댓글 중에서 10%, 15% 정도가 이혼을 선택하신 경우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을 한 이유였습니다. 먼저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성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네, 사실 배우자 외도하고 나서 바로 반성하시는 분은 안 계시긴 한데 남편분께서는 이제 너무 당한 게 많으시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는 재산 분할에 유리하다 해서 이혼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이게 맞는지 참 얼른 하고 싶어요. 이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혼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재산 분할에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혼에 있어서는 그 외도 상황하고 상관없이 먼저 이혼을 걸었다고 그리고 이혼을 당했다고 재산 분할에 유리하진 않고 평균적으로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뭐 특이한 상황이 없거나 뭐 상속받은 재산 등 특이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5대5 정도로 재산이 분배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혼에 관해서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 종이를 막 넘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분께서는 내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 외도를 발견한 몇 개월 동안 미안하단 말 5번 했다고 생색을 냈다. 두 번째, 외도를 정리했다면서 만난 증거들이 여러 개였다. 그러면서 아무 사이 아니라고 날 데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뭐 다 대부분 그냥 가스라이팅하고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니까요. 세 번째, 상간녀 소송한다고 여자 이름을 대라니 자기가 뛰어내린단다. 소송하면 자기 회사 잘리고 소문나서 재취업 안 된다고 애들 어쩌냐며 난 이제 끝이라고 끝까지 이기적인 말을 했다. 이 사람을 생각해보니 날 가스라이팅 한 듯 하다. 이제라도 알고 헤어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살 날이 반인데 애들이 어려서 눈에 밟히지만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다. 앞으로도 다른 여자를 만나진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기 싫어서 뭐 이혼을 한 건 아니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남편분 하는 행동이 가장 대표적인 게 다 하신 거거든요. 먼저 이제 뛰어내린다, 자살한다, 안 죽습니다. 상담하고 바람핀 놈이 죽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리고 소문나면 나 못 산다 라고 아내분들에게 취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애들 어쩔 거냐, 애들 힘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진짜 이런 경우는 사악한 경우입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거나 뭐 가출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계속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내분들을 압박하고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팩트는 이거예요. 아직 여자랑 헤어지지 않았고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치아를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100번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이거 아닙니다. 진짜로 여자랑 헤어지고 되돌아왔으면은 아내분 소송을 도와줍니다. 사실 확인서를 써주거나 아니면은 얼마든지 너가 원하는 소송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은 이분은 이제 이혼을 하신 경우죠. 첫 번째는 반성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잘못을 남편분에게 전가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전 장모죠. 이전 장모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사실 아내분들 바람피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장모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맞벌이 하면서 돈이라도 모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맞벌이도 안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면서도 애들 엄마로 두려고 했는데 돈도 벌지도 않는 여자였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 다음 경우에는 다섯 번째는 바람핀 것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미취녀는 나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었고 그저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지가 얻고 싶은 거 모두 얻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이분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하신 경우지만 제가 그 이야기들 올리신 글들을 봤는데 그 아내분은 같이 살 이유가 별로 없었던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케이스로는 이분도 아내분이신데 이혼을 하신 경우시고요. 네, 지켜야 될 큰 이유는 내 아이의 아빠를 남겨두려고 아이에게 상처가 안 되게 해주려고 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변화를 도모했지만 한 년도 아니고 2년이라 또 한 명을 정리하면 다른 년한테 붙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은 내가 너무 불행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분께서는 살이 12kg나 빠지셨고요. 하혈을 한 달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위장 장애로 이제 통증이 계속되었고요. 마음적 정리를 끝내고 뒤통수를 날려가지고 그 남편한테 빚을 이빠이 안겨주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내년에 입시가 끝나면 큰애한테 말하려고 한다고 두고 있고요. 아빠로는 남겨두고 있으나 어찌 남겨둘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꿈꾸는 삶은 내가 뭔가 준비하는 삶이겠지만 이혼이 된 삶은 완성이어야 바람직합니다. 내 마음에 갈팡질팡이 있다면 이혼하지 마세요. 일단 손에 쥐고 모든 것을 취하시고 놓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혼을 먼저 하신 선배로서 이제 이혼을 고민하신 아내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그 다음 분께서는 남자분이십니다. 남편분이시죠. 첫 번째,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이혼할 이유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그러니까 도박, 남자,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지금 공황장애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인생 동안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배신의 상처가 너무 크고 그 사람을 보고 있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다면 본인이 죽을 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절약해도 배우자가 헛돈을 쓰면 시간이 흐른 뒤 노숙자가 될 판이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는 가출한 뒤에도 아이들에게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간남에게 미쳤다 하더라도 나랑의 관계이지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라고 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17년 결혼 생활 동안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일만 했는데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내 시간도 버려가면서 일할 만큼 배신감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는 여자에 대한 경계 및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 남편분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아내가 오로지 남편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아내는 외도뿐만 아니라 도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첫 상담부터 그 상담 내용을 제가 그 전에 카페에 글을 올린 걸 보고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남편분에게는 이혼을 하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아내의 바람인 경우에 진짜 경제적 관념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가출을 한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챙김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네요. 긴 글은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될까 봐요. 죽 써서 개 주는 꼴이라는 건 남편이나 아내분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다듬어 놓은 상태 같습니다. 네.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내 바람이었네요. 얼마나 잘해주셨길래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될까봐 못 버리신다고 하셨고 가정을 지키신다고 했으니까요. 본인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정 회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네요. 어쩌면 정답일 수 있어요. 아내분들 애들 핑계대고 돈 때문에 있는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 먹으셨고요. 그 다음 아내분은 일단 남편의 180도 달라져서 잘하는 모습과 내가 아직 필요로 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서로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노력 중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아내분은 정말 현명한 분이셨고요. 정말 부부관계 회복이 잘 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이미 발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내분께서는 첫 번째,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가로 안에 나중에 변할란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면 간년이랑 신나서 만날 것 같아서. 네, 이건 뭐 핵심이죠. 그 이혼하더라도요, 둘 사이 떼어놓고 이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도 살아온 세월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행복했던 날도 많아서.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아이도 낳고, 뭐, 돌잔치도 하고, 시반 행사 다 하고, 같이 살았던 행복한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버리면, 사실 이혼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결혼했던 17년이 다 없어졌거든요. 네. 뭐 남들은 기억은 남아있다 하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결혼 생활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은 사실 있더라고요. 네 번째, 돈벌이용. 네. 핵심이죠. 돈 벌어라고 하세요. 경제력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다섯 번째, 아들에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랑 그놈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가장 큰 게 자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 분께서는 20년 살면서 나름 행복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에게는 끔찍하리만큼 자상한 아빠입니다. 모든 것이 오픈된 지금 납작 엎드리지는 않지만 회복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실 핵심은 난 이 사람을 아직도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 썼냐면 이 대목에서 씨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결론 사랑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분은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할 것 다 해보라고 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할 것 다 해보고 회복이란 걸 해보고 새로운 부부관계 정립을 해서 더 이전보다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적으셨냐면 결혼 정년기 아이들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선시장에서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가진 스펙이 100점짜리를 하더라도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한 경우에 점수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다 부부마다 문제들이 있거든요. 비단 외도 상황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킨 분의 인내심하고 이혼을 한 부분의 인내심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분께서는 첫 번째, 아이들과 내가 알게 된 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두 번째, 혼자 됐을 때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이 나이 되어서까지 하고 싶지도 않다. 평생 내 옆에서 죽을 때까지 돈 벌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저 세상으로 가서 뒤져라는 뜻이겠죠. 난 죽을 때까지 돈 벌어라. 그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헤어지면 좋아라 하고 올 연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꼴은 더 못 보니까 꾹 눌러쳐서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 결혼할 때가 되어서 부모 자리를 다 두고 싶어서라고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오랜 세월 좋지만은 않았지만 함께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아직 사랑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깨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젊은이 같네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 놈이 집에 있다. 두 번째, 남편 놈이 월급을 가져온다. 세 번째,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로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는 이제 젊은 분이신데요. 첫 번째, 아픈 엄마가 눈에 밟혀서 신경 쓰일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다. 두 번째, 결혼 후에 매매한 아파트 집값이 꽤 올라서 네 집값 올랐으니까 좀 더 견디시고 혹여나 이혼하면 재산 분배에 포함될 수 있는 시기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같이 노는 게 조금 재밌어서 좋네요. 뭐 신혼이라 꼴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내분께서는 상처받을 애들이 너무 많다. 애들이 4명이다.
네, 애들이 많으면은 한 명도 그런데 뭐 두 명, 세 명, 네 명이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명의 아이들의 아빠니까요. 네. 찢어져도 빚잔치 해야 할 판.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뭐, 아내분 재산은 얼마나 분배받을 수 있나요? 뭐, 아유, 뭐, 다 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받아올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쨌든 뭐, 지금은 이래도 또 경제적으로 또 남편분이 또 확 성장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받아올 때 되면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네요. 집이라도 한 채 건져야 이혼을 하지라고 하셨고 대신에 지금 현재는 열심히 비상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아내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전에 박살을 냈고 바로 끊어졌다. 완전히 모든 것을 오픈하고 반성과 사과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 두 번째, 이혼에 관해선 옵션을 주었는데 선택할 기회를 줬다는 건데요. 기회를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 남편분은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사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분간 애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애들, 그 다음에 사랑,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반성을 했다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아이들, 세 번째는 억울함을 갖기 위해서, 네 번째는 어쩌면 이게 본심일지 몰라요. 14년 결혼 생활 동안 만든 땅, 건물, 기타 등등의 재산. 아주 솔직한 아내분이십니다. 결론은 돈이라는 거네요. 네, 그 다음 아내분은 첫 번째, 어린애들 부모 밑에서 키우고 싶어서. 두 번째는 애들에게 잘하는 아빠를 두고 싶어서. 그리고 애들도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번째는 아직은 내가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들도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도 애들 잘 챙긴다면은 같이 사셔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분께서는 처음으로 사귄 이 남자와 결혼한 지는 14년째이고 사귄 기간까지 하면 20년입니다.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남자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자존심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게 제일 커요. 정말 소문난 인꼬 부부였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남편과 헤어지면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게 더 참기 힘들 것 같아요. 소중한 내 새끼들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요. 이래저래 이혼이 더 괴로울 것 같아서 제가 참고 견디고 있어요. 예, 아내분께서는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들 다 따져보신 거죠.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마음이 드셨다면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혼해야 될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걸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남편이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멀쩡한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주 가끔 애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이 아니라 뭐 존재 자체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인생이 겁나게 가여워서 더 버티다가 그놈 연금은 내가 나눠 가져야 할 듯 합니다. 예. 본인이 억울해지고 가여운 게 싫어서 연금으로 그거를 보상해서 채우겠다라는 마음이시네요. 그 다음 사연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줍니까? 아이들 키울 동안 아빠가 필요합니다. 돈이나 잘 벌어와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분께서는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들들에게 너무 잘하고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 다음에 상간년이 이혼한 어린 년인데 이혼하면 상간년이 바로 낚아챌 상황이기 때문에 개년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현재 개털인 남편. 이혼하면 죽을지도 몰라서 바람 폈다고 남편 버려서 죽게 만든 나쁜 여자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입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은 안 죽습니다. 예, 남편 안 죽고요. 이분이 이제 외도 상황을 겪으면서 이혼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해봤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 충격이 덜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내용인데요. 사실 이혼이라는 거는 외도 상황도 정리되고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도 상황에서는 남편도 미쳐있고 아내도 미쳐있고 둘 다 제정신이 안 된 상태에서의 어떤 판단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는 거는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내분께서는
사는 동안 남편을 믿기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보고 이혼해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에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 다음 분께서는 아이가 성년이 되고 수험생활 중에 이혼 얘기로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서이고 남의 편이 준 성병으로 인한 암 치료를 시작도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와 치료비 마련이 막막해져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 후 남편 아직 손봐주지 못해서 어떻게 예쁘게 손봐주는 게 아니라 마탱이 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된 후에 이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들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카페 회원분들의 댓글로 방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실제 경험자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들었을 때 구구절절 똑같은 심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하고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었고요. 물론 제가 기각을 시킨 다음에 제 의사로 제가 선택한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했지만 형사 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사악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했더라면 저는 이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혼을 안 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댓글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똑똑한 아내분인지를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상담하면서도 느낍니다. 아, 정말 현명하시다. 제가 만약에 천만큼 잘못하고 실수를 한 게 있다라면 아내분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저보다 천상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을 지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야 캔디 니 내보고는 이혼해라더니 왜 다른 사람 보고는 이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해? 하신다면은 그거는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내분들의 영혼을 피폐해지고 그렇게 이거는 정말 인격적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본인 자신이 행복해지는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선택한 이유와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여나 현재 이혼과 가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갈등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본인이 선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정말 사랑이 넘치는 카페죠. 어느 회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그리고 또 다들 어찌나 똑똑하신지 그냥 뭐 남편 바람났어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지 그리고 정말 갈 길을 몰라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꼭 카페 마인드 디톡스에 가입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